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최초 유리기판 독점 기술 2기업 2월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나왔고요. 본격적으로 2월부터는 HBM4가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기업들을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충분히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의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채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파크시스템즈라든가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급등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의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2026년도 로봇산업 핵심 자료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핵심 기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알아가 보세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가끔가다 요즘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핸드폰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이런데 이런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팔려다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냥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 계열로는 캠트로닉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 절대 놓치지 않고 특히나 이 두 개의 기업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저는 캠트로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왜 유리기판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왜 캠트로닉스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종목을 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자세한 최근 흐름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봐야겠죠. 최근 이제 미국 증시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FOMC, 미국의 금리 결정일이 지금 이제 어제 있었는데요. 저희 오늘 이제 29일 새벽에 있었죠.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뭐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좀 나아졌고 개선되었고 물가는 계속 조금 높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못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이 됐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늦어져요. 지금 현재 빨리 나와봤자 5월 정도나 돼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길 만큼 상당히 유동성 공급이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지지부진해집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지금 정말 요즘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 증시는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오히려 약간의 횡보세 속에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락도 나오게 되면서 애매한 지금 현재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실제 뭐 차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죠. 미국의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일주일 내내 동안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박스권 안쪽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소폭 좀 더 올라간 편이긴 하지만 역시나 박스권 상단선을 전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도 지금 현재 그나마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인데 살짝 뚫어주려다가 어제 실패했었죠, 그죠? 역시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 한국 증시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상당히 유동성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도 계속해서 정부 정책으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투자자들을 모은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탁잔고라고 해서 한국의 증권 계좌, 우리가 주식을 살려면 증권사에 있는 계좌에 돈을 넣었잖아요. 그 돈이 103조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증시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컨퍼런스 콜이 발표가 되자 반도체 종목들이 잘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을 좀 받았어요. 차익 매물이 꽤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잠깐 흔들린 증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특별한 발표가 많이 있진 않았거든요. 즉 근본에 가까운 발표였다. 정석에 가까운 발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제 실적 그 컨퍼런스 콜을 실적 발표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전에는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이지라는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삼성전자의 회복세가 기술 회복세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긴장하게 되면서 애매한 모습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으나 둘 다 여기에 만족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완벽하게 추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SK하이닉스는 추격을 일부 허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HBM4 주도권 초반은 SK하이닉스가 70%를 엔비디아에게 공급하면서 승기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으나 이거 2월부터 생산하죠. 삼성전자 또한 부진하지 않습니다. 브로드컴 자체 AI 반도체,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의 반도체는 브로드컴이 만들죠. 이런 자체 AI 반도체 시장에 공급되는 HBM들이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에게 HBM4의 일부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지금 이후부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언제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냐면 26년도 제가 삼성전자 영세에 말씀드렸죠. 6월 정도, 5월 달에서 6월 정도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HBM4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매출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7월 달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을 거거든요. 매월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빼놓지 않고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속에서 이 묘한 긴장감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데 이 둘의 경쟁이 좀 격화되게 되면서 다음 주목하게 될 차세대 기술에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차세대 기술이 있는가? 이거 먼저 봐야겠죠. 다음 급등을 보여줄 테마는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HBM 시장에서 주목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나노 미세공정 그리고 유리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HBM4 HBM4 2부터는 12단에서 16단 이상 쌓아 올리는 기술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TC 본딩 장비로 최대한 지금 현재 초기 공급을 시작하겠지만 결국 HBM5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HBM4 2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일부 적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그림은 좀 나오긴 했어요. 결국에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둘 중에서 그래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장 먼저 공급해 지금 이제 적용해봤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항상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HBM을 쌓아 올리는 16개를 쌓아 올렸다라고 하면 16단 HBM인데 이 HBM 그 하나하나 버전은 누가 더 좋냐면 삼성전자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보시면 지금 현재 1C D램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버전이 서서히 계속 올라가요. 1C D램, 1D D램, 그리고 1A, 0A D램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보다 한 단계 전 걸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번에 다음 1C D램 생산 능력을 늘려서 본격적으로 차세대 반도체를 도입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당 부분은 나노 반도체
기술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죄다 급등해 있었어요. 최근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미 나노 공정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올라간 상황이라서요. 파운드리도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잡을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도 좋고 나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좋은데 이 종목들의 단점은 뭐냐라고 하면 이번에 최근에 다 올라갔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뭐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이제 원익 아이페이스라든가 원익 아이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이미 막 70% 정도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과거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이미 한 30% 오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추격해서 이제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SNS텍 이런 종목들도 이제 여러분 제시해드린 바 있었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벌써 50% 60%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적 좀 덜 간 업종이 있습니다.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근데 유리기판은 항상 언제 가냐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첫 번째로 가고 두 번째로 움직이는 게 반도체 장비, 반도체 나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장비, 소재, 부품, 소부장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소부장 기업들이 가고 그 마지막에 가는 게 바로 유리기판이었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마지막에 좀 가는데 마지막에 가는 만큼 사실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파격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주가 크게 폭등했었거든요. 과거부터도 보시면 뭐 캠트로닉스의 주가만 보셔도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큰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유리기판 언급될 때 주가가 아마 60%, 뭐 저점에서 120%, 최근에만 해도 100% 이상 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파동이 굉장히 센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맨 마지막에 유동성 좋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마지막 불꽃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강했던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주목을 아직 덜 받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 몇 포인트 안 갔어요. 올라가봤자만 20% 좀 안팎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한 15% 정도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한번 날려줄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성장 기대감이 높으니까 당장 2월달 안쪽으로 날아간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이 가장 좀 유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분위기를 달궈줄 만한 기업들 그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누구냐라고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양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 속에서 드디어 유리기판까지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3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비전악스는 올해 유리기판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합니다. 비전악스는 지난 하반기 소재와 부품, 장비 공급망을 구축에 착수했고 한국의 공급업체들과 기술 논의, 개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차체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애초에 이 디스플레이 장비도 중국 거 웬만하면 지금 한국 거 많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유리기판 자체도 한국 기업들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하고 공급망 논의를 해서 수출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테크놀로지도 유리기판 사업을 이미 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기술 검증과 양산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을 이미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소재 장비 만드는 기업,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 만드는 기업들,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국에도 수출되고 우리나라 대기업하고도 수출을 좀 매출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이제 러브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전 그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세계 최초 유리기판을 생산한 SKC 그리고 캠트로닉스를
기술을 같이 투자하는 방식이 매우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C는 확실히 세계 최초로 실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양산 공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실질적인 주가 상승이 날 때 마치 현대차 같이 최근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하듯이 함께 주가가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뭐 실적이 뭐 악화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뭐 대기업이 밀어주는데, 그죠?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죠? 차세대 기술이니까 계속 SK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향 기업입니다. 삼성과 합작사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제 상장사예요. 전체적인 유리판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고, 이 캠트로닉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근본 기술이 이제 반도체 장비도 있겠지만 이 디스플레이 장비의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서 설명드렸던 누구하고 좀 친할까요? 이런 친구들이 중국 제품을 좀 중국 쪽에 수출까지 좀 이어갈 만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상황상 부각을 받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도 전 특히나 캠트로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삼성전기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합작법인의 올해 설립을 공식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 유리기판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인데, 이에 선두가 삼성전기죠. 이 삼성전자가 기술을 확보하고 삼성전기가 양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글라스 코어 기술부터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대응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이미 추진 중이고요. 근데 이제 이건 이미 추진하면 뭐 캠트로닉스는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합작 거의 뭐 결정 난 건 글라스 코어를 제조하는 건데, 글라스 코어가 뭐냐면 반도체로 치면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새겨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반도체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기본적인 원판, 이 반도체 웨이퍼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로 된 요렇게 웨이퍼와 비슷한 회로를 새길 수 있을 만한 유리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라스 코어를 만드는 기업을 지금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합작사를 추진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웨이퍼를 찾았으면 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언급되고 있는 게 캠트로닉스, 그리고 지금 이제 JWMT, 그리고 익스톨, OR캠 같은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뭐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고, 전체적인 시각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유일한 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캠트로닉스뿐입니다. 이 기업밖에 없어요. 이 기업만 상장돼 있습니다. 실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 과거에 뭐 기술력 특히나 이제를 과거에 한번 보유한 적이 있었죠, 그죠?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식가격에서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식가격이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공정들이 진행되는데,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다양한 공정들 속에서 그 제품 자체가 손상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끄럽게 원하는 공정을 하는데 주변에서 도움이 되는 지금 현재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지금 현재 특수한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한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기술력을 하나씩 쌓아 나가더니 유리기판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 다 구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하고 합작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캠트로닉스 자금 동력이 관건이다. 그래서 뭐 사모펀드 벤처에 1,000억을 조달해서 본격적인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를 유리기판 합작사로 납정한 배경에는 캠트로닉스의 공정 내재화 영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TC 본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재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걸 좋아해요. 결국 한미반도체한테 제품 안 사드렸잖아요, 끝까지. 지금도 결국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가겠다 좀 이거죠.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패키징 핵심 공정인 TGV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멍 뚫는 거죠. 레이저 가공부터 식각, 습식 식각, 그리고 새로운 검사, PMP, 지금 CMP까지 아우르는 일관 생산 체계가 일관 체제를 갖춘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입니다. 이게 부족한 기술들만 더 갈아 끼우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체 생산 능력까지도 공장도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디스플레이 식각 부분에서 축적한 정밀 가공 노하우와 삼성 계열사와의 협력 경험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캠트로닉스가 많이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삼성하고 연관이 돼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합작사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죠? 뭐 다양한 기술들 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함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좀 봐야겠지만 상당히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상당히 무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매력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누적치 보셔도 작년 대비해서도 매출 영업이익이 매출도 성장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성장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좀 아쉽게도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이 부분도 4분기 매출 영업이익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메꿔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적 전망치를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캠트로닉스인데요. 보시면 이번 4분기에 매출도 증가하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특히나 4분기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작년에 못지않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2026년도 들어서는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까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실적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주가 가겠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이 기업이 거의 유일해요. 실적 좋은 종목이요. 여기 흑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대장주격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그 대장주격 종목 중에 이 캠트로닉스를 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캠트로닉스가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으니까요.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또 다음 영상에 준비해서 내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최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일 영상 초반에 여러분 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거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일단 자료집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 봐야겠죠. 영상 마지막에 이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린다 말씀드렸죠.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나오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재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어떤 게 나오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어플리케이션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주식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있는데요. 급등천주, 포착자료 등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자마자 푸시 설정 버튼 있습니다. 그것만 바로 뜰 텐데 그것만 잘 누르시면 제가 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핵심적인 종목들 계속 내어드리고 있고요. 공직을 위에서 세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로봇 자료집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니까 터치하셔서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고요. 로봇 매일 시장 아침 시작 전에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응책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다운로드 받아주셨다가 푸시가 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여러분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슬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다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2000년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원하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는데 다음 영상
영상은 어떤 쪽으로 좀 가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받도록 할게요. 가끔 이제 종목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개별적인 종목 상담은 사실 그러면 너무 한 명을 위한 거라서 업종을 보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제가 꼽아서 드리는 쪽으로 할 거라서요.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원전이면 원전,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 최대한 많이 정리해서 시장에 맞춰서 가장 유익한 종목들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으면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